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일리 온 건데, 그 이명준 선생 얘기를 많이 해요. 이군주 선생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가 그 예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이명준 선생이 그렇게 이제 청렴하게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산다. 그게 아마 그 집안의 가학으로 또는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게 그 집안의 가통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군주 선생 같은 분이 나오지 않으셨나. 그런데 마침 이 이명준 선생의 그 제자인 조국선 선생도 바로 이제 그 산림처사로 해서 이제 조정에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그 참 그 내력이 참 굉장히 깊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조국선 선생을 여기에서 훌륭한 인재로 길러서 이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부임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있다가 서원 현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한 1년 있다가 이제 평양 서윤으로 또 가요. 그래서 그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배운 거예요. 조국선 선생이. 네. 이제 맨날 간 건 아니지. 이제 평양까지 멀고 오니까 저 박지계 선생한테도 이제 넘기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20년 동안 사제지간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또 이제 박지계 선생을 알아야 되는데, 박지계 선생은 이제 광해군이 이제 집정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선비들이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세 분이 내려오세요. 하나가 이제 포조 조익 선생, 그 다음에 이제 박지계 선생, 그 다음에 이제 권씨 선생의 아버지죠. 그 누구지? 그분이 이제 태안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저쪽으로 옮기시는데, 그래서 세 분이 오세요. 그 세 분이 바로 이 내포 지역에 유학을 전파한 사람라고 봐도 되죠, 사실은. 그렇죠. 신을 받은 사람이 조국선이고, 네. 조국선에 의해서 이쪽 내포 지역에 유학 사상이 학문이 이제 넓게 퍼진 거죠. 예. 이쪽에서 이제 김여명연의 대표자로 꼽으면은 그 누구죠? 덕잠서원에 있던 자암 김구 선생인데, 자암 김구 선생이 이제 김여사화 때 이제 희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에 유학 사상이 그 주자학이 널리 퍼지게 된 거는 그 세 분, 그 박지계, 조국선, 그 다음에 그 권씨, 그 사람들, 권득기인가?
건덕기죠. 건덕기.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이쪽의 내포 지역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주자학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자학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향촌 지주들이 그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그 학문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양법이라 그래서 모내기거든요. 근데 모내기가 되려면은 관계수로 시설이 잘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내포 땅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수로 시설이 잘 된, 즉 저수지가 잘 된 경상도 쪽이 조선 초기에 이제 그 주자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분에 의해서 이쪽이 이제 비로소 이제 주자학이 많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바로 박지계 선생인데 그 박지계 선생의 그 제자가 또 조국선이에요. 근데 이 박지계 선생이 그 예송 논쟁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뭐죠 우리나라의 그 사계 김장생이라든가 우암 송시열의 노송과 반대 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박지계 선생 쪽이 몰락을 하니까 조국선 선생도 더 이상 진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포 땅에 좀 비운이 얽힌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남당 한원진 선생으로 인해서 또 이쪽이 이제 선비들이 이제 화를 입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70년, 80년 동안 조정에 출사를 못해요. 이쪽에 있는 선비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에 대한 반감이 많았는데, 당시 조정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호락 논쟁에서 낙파들이거든요. 이때 이근주 선생 그게 됩니다. 호론과 낙론에 있는데 낙론들이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론에 대한 분개가 굉장히 절정에 달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의병 전쟁이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 것도 아마 이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게.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시고 저기 홍북 면사무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특기할 만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이 이명준 선생도 죽을 꿈했죠. 뭐냐면 아까 그 개축국사가 굉장히 그 조선 정치에서 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이 개축국사에 연루가 됐느냐면 이명준의 서재가 누구냐면은 명재인가 명준인가 누가 저 있어요. 좀 서재? 그러니까 청강 이재신이 본처에서 사남 2녀를 낳았어. 많이도 낳네. 사남 2녀를 낳았는데 산하지 첫째 딸은 누구냐면 사위가 민유경이요. 민유경이. 민유경이도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니 민유경이가 첫째 사위라고. 아 그러니까 네. 사위가 시집 간 거죠. 그리고 둘째 사위가 신음이요. 영의정은. 오. 대단한 집안인가. 신음하고 신립하고는 그 같은 저 매춘간이잖아요. 대단한 거지. 그리고 신음 아들이 신익성이가 나중에 영의정 또 하잖아요. 이렇게 큰 집안인데 이 청강 선생이 작은 부인에서 소실에서 아들 둘하고 딸을 낳아. 근데 그 9명을 낳았다는 거네. 그렇지. 아니 6이다가 그렇지 9이지. 9을 낳았는데 요 서자가 경준이요. 경준이 둘째 서자가 경준인데 경준이는 진짜 탁월한데 이 명준이 마냥 이렇게 다 똑똑한데 이게 서자라 이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얘들 서자들이 아주 그저 권문대가 벼슬아치 아들들이 7명이 딱 모인 게 중림 7년이요. 서양갑이. 그게 어디 있어? 이쪽에 있었나? 서울에? 서울에서 서울하고 이천하고 저기 해주. 그러니까 서양갑이는 저 의주 목사는 서익인가 누구 아들 아니요. 그리고 이제 그 박응서는 영의정 박순애 서자요 아들이. 다 서자들이 7명이 7명이 그 중에 그리고 이장생이 아들. 이장생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이장생은 모르겠어. 참 김장생이. 예. 김장생의 아들이 김경순이거든. 사계 김장생. 예. 그래서
그리고 저 심 누구요? 심우경이. 아, 심우경. 이 심우경이 아버지가 심 누구지? 그것도 그 심우경 그 심 심의겸? 심우경이. 심우경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서자요. 그 아버지도 심 외자지. 어쨌든 그렇게 7명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 자제들인데 서자요. 그 얘들이 큰 집에 가면은 이게 서자 대우 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허균 그 영향을 굉장히 받은 거 이게 얘들이. 근데 얘들이 이제 관곽을 꾸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요정 있잖아. 예? 돈도 있고 요정도 하고 또 이천에다가 막 논을 잔뜩 사가지고서 대기업 농업을 또 경작하고 또 소금 장사, 해주 같은 데서 소금 장사, 어물전을 크게 해가지고 돈도 벌었는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했네.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이 비밀 자금을 막 모은 것도 수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얘들이 강변치루라고 불리고, 세상에는 이제 저 7놈들이 뭔가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소문도 나고, 자기들은 우리가 중림 7년이다. 중국 그 예. 중림 얘기가 있잖아요. 뭐 다들 천재들이요. 글도 잘 쓰고 뭐 이렇게는 무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다가 그 저 어디 중령인가 어디서 왜 그 상인 거를 뺏어 가지고 돈 400냥인가 얼마를 갈취 사건이 나거든. 그러니까 박응서가 그걸 하고 서양갑이 오고서 무슨 자금을 그렇게 상인 자금을 빼서 강탈해 가지고 체포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의금부로 압송되니까 얘들이 이제 우리는 저 이첨 대감하고 정인홍 자금이 대감이 시켜서 한 거라고. 아, 그게 정인홍 사건이 거기서 나온 거기서 나온 거요. 그래가지고 뭘 시켰느냐? 뭐를 시키더니요. 지금 주상을 광해군을 아웃시키고 영창을 왕으로 하려고 우리가 자금 모은 거다. 박응서가 이렇게 불어잡힌 거요. 저 서양갑이가 1차 고문을 당할 때. 선조겠지, 선조. 네? 광해군 때 개추곡사가 일어난 거요. 광해군 때 일어난 예. 거구나. 그러니까 광해군이 막 미치는 거지 이게. 이야 이거, 어? 그래서 영무로서 니들 너하고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명준이 동생 있잖아요. 서자 동생이 같이 잡힌 거 7명이 전부. 근데 이경준이는 원래 약구려. 그래가지고 이 압수령을 당했대야. 무릎팍 막 찍어 누르는 거. 무릎에다가 이제 예. 큰 돌멩이 놓고. 그러고서 그리고 이제 불로 지지는 거, 등짝 뒤지는 거, 옆구리. 그렇게 고문을 당했는데, 압송된 거는 쉽게 얘기해서 시국성명서를, 예? 성명서를 썼다 이거요. 이경준이가 그걸로 제로했는데 네가 썼다.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난 죽어도 안 썼습니다. 그 죽어도 안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고문을 당하고 오다가 죽었어. 이 서재 동생이. 그래가지고서 죽어서 이제 죽고 나니까 광해군으로서는 얼른 이 사건을 마무리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후에는 김재남이가 있다 이거지. 영창대군 외할아버지. 김재남이가 같이 누구냐면은 이명준이하고 같이 문과 급제자요. 영창대군 외할아버지가. 근데 사약을 내려서 김재남이를 죽였잖아요. 죽이니까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전부 유배를 먹어서. 그래서 이명준이도 죽을 건데 김장생이하고 부른 거요. 니들도 배후에 돈 대고 다 같이 한 패지 하니까, 거기서 박응서라는 서자가 이 경준이가 이제 그렇게 죽거니까 또 죽일 수 없으니까, 여보시오, 저분들이 우리한테 왜 돈을 대고 우리하고 한패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에? 서자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한패될 명분이 없다.
말 같은 소리를 물어봐라. 이거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한 거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김장생이하고 대질신문을 한 거요. 같이 이명준이하고. 그러니까 박응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둘이는 유배로 이제 딱 보낸 거지.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인조반정 날 때까지 횟수로 10년 동안 증손자까지 거기에 관련된 유배를 받은 사람들은 증손자까지 과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 규제를 탄압을 받았다가 인조반정 나가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오리가 인조반정 딱 400주년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 학술대회를 해야 하는데. 학술대회는 그런 건 반정 그런 건 안 하는 거고 지금. 반정 그런 건 학술대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10년 있다가 개추국사 나서 10년 있다가 인조반정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 나서 이 정치 복권을 다 해지. 그래서 사안부 장령으로 들어와. 인조반정 나가지고. 하여간 저기 굉장히 장황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속 논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여길 떠나겠습니다. 그 예속 논쟁이 뭐냐면 그 선조 임금이 있어요. 선조 아시죠? 근데 선조라는 분이 사실은 이 사람이 왕자도 아닌데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방계에서 온 사람인데 그 선조가 이제 선조는 아버지가 따로 있었는데 그 선조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명종의 그 다음에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종한테 조선으로 따지면은 명종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가로는 아버지가 따로 있었지만은 양자로 양자가 이제 왕의 집안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명종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명종의 손자뻘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명종의 아들이 그 선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일단 왕의 양자로 간 거니까. 그런데 그 선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3년상을 치러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는 이미 출가를 양자로 갔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형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이 되는 거죠. 친가로는 아버지지만 왕가로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1년상밖에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 상하니까 선조가 그래 자기가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도 좀 높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3년상을 치르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계 김장생이라든가 그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예요. 주자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존군 존부. 그래서 그 명분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명분이 무너지면 조선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3년상은 안 된다.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1년상만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년상만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조는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3년상을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조정이 그러니까 그걸 국론이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3년상을 치러야 된다는 사람과 1년상을 치러야 된다는 사람들이 분열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조가 그럼 누구 편을 드느냐?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3년상 치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좌장이 누구냐면 박지계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에서는 근데 박지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은 학통이 없어요. 스승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서인들이 그 우암 송시열에 와서 조선이 이제 주작으로 완전히 계통을 딱 잡은 순간 박지계 쪽은 사문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 사문난적이 되다 보니까 그쪽 집안은 출사를 못해요. 그 사람이 반남박씨죠? 박지계 선생이. 아니. 밀양박씨인가? 함양박. 맞다. 함양박씨. 그래서 그 집안이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제자들도 다 몰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 제자가 바로 조국선, 아까 효교리에 있었던 조국선 선생이고 조국선 선생의 또 다른 스승이 바로 이 이명준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비운의 역사죠.
그러고 나서 그게 제1차 예속 논쟁이고 제2차 예속 논쟁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거기도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연결된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비석을 보러 온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감치구서 이렇게 기부석하고 특이하게 이렇게 조각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명준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학식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서 딴 데 쳐다보고 있네 이 사람. 딴 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려니까 전후좌우를 잘 살펴봐야 된다. 도둑질하느냐 않느냐. 저것도 이쪽 쳐다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한 거고 그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청렴 그 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이 자손들이 전부 다 청백리요, 거의 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재물짓이 부여 분토라고 그 청강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그거요. 그러니까 재물을 보거든 부여 분토. 똥으로 봐라 이게요. 황금고기를 돌같이 하라. 그거를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게 다 명언 유언으로 해서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명준이도 죽었을 때 저 양천인가 어디서 죽었거든. 근데 죽었는지 집도 별로 마땅치도 않고 그게 염할 수 있는 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보태서 있고 그거를 이제 인조가 듣고서 석회 살 돈도 없어가지고 장례 치를 비용이 없어서 석회하고 그 다음에 묘를 조성하는 인건비하고 선조가 내려준 거요. 그래서 이제 충청남 도에서 하라. 이게 그 청광자 이군주 선생도 그 청자가 이제 맑을 청자고 광자가 이제 광인이라 그래서 미칠 광자인데 그 사실은 그 광이라는 글자가 그런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그 논어에 나오는 그 광인은 뭐냐면은 그 굉장히 좀 미치광이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집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공자가 꼽을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군자가 있고 광자가 있고 견자가 있어요. 군자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인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광자는 이제 뜻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 그렇게 청광이라는 게 그 맑을 청자. 그러니까 이제 청렴 결백하고 그다음에 뜻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뜻이 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청광자 이근주 선생도 청렴 결백하면서 이제 뜻이 굉장히 큰 사람. 당연히 그 뜻은 이제 인간다움에 있겠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청광자라는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청광서부터 이 집안들은 다 청자를 써.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온 게 청운대학교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청운대학 청운대학교는 그 사모님 그 청운대학교를 세우신 분의 부인의 이름이 청운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요. 부인이 청운이고. 아니 이기세 씨 충남 도의 딸이 해전이야. 그래서 해전이로. 그건 해전이고. 딸. 그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종성이 있잖아. 이기세 아들 서울법대 나온 지금 저 국민의힘 누구야? 정진석이. 그 사람 정진석이 나오면 안 되고 그 친일파니까 장인이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청운이요. 그 이기세란 분의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이 청운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세란 분이 복당리 살았는데 그분이 무슨 그 사람이 청렴결백하다고 할 수는 없지. 외정시대 때 충남 방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이기세 일화가 있어요. 이기세가 전라도 장관을 했거든. 해방에. 외정시대 때 한 거 아니야? 아니 해방.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때 민선으로
충청남도 그 이제 집안 도지사를 얘기하면, 했는데 그게 다 아니, 전희 씨예요. 전 여기 뿌려. 네, 뿌리예요, 다 전희 씨. 여기 뿌리인데 그렇게 청렴한 건 인정해줘야 돼. 근데 그 청렴한 사람이 그 정진석이라는 돈, 그 아니, 집안은 그건- 어떻게 그 말이 그거는 안 이제 되잖아, 그거는. 정승모는 그 친이라는 사람 아니야. 정승모는 여기에 견줄 바가 없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 근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명준 선생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집안에 돈이 없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아유, 말은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 보령 갔을 때 지상 김복환 선생님이 그렇게 청렴하게 살다 보니까 아궁이에서 뱀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따가 오후에 가게 되는 그 이설 선생도 너무 청렴하게 살아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알죠? 그건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송진을 갖다가 그 소나무를 벗기면은 그 허연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쪄가지고 말려서 갈아. 그걸 가지고 떡을 해 먹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흙을 먹은 게 있었는데 백토를 먹거든. 그걸 먹게 되면 이게 이제 변을 볼 때 이게 못 하는 거야. 그게 학문이 굉장히 아픈 거죠. 그게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건데 그 정도로 이분들은 청렴하게 사셨어요. 근데 나는 청렴이 보통 청렴이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처자식 고생시키는 건데 좀 돈 좀 많이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산희 씨는 안 그래. 예, 한산희 씨. 근데 요즘의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그건 아마 조선의 그 주작의 영향일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개인주의라든가 옛날에는 인간의 욕망을 우연적인 거로 생각해서 인간의 욕망을 억제했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아담 스미스나 그런 이론에서도 나오지만 이기심을 인간의 욕망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노동도 신성시하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면은 청렴이라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박 소장님은 기가 하여튼 막힐까 빨리. 이분은 나중에 1648년대 조국선이가 제자를 잘 둔 거지. 제자를 잘 둬가지고 아니 우리 스승님이 청백리에 이름이 빠졌다 이거요. 또 우리 스승의 아버지 청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임금한테 조국선이가 딱 소장을 올려.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예? 이명준이라는 사람은 조선 팔도에서 이명준 마냥 청렴하고 나라 실무를 깨끗하게 잘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쇼. 그 얘기를 한 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추종을 받아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사천성으로도 받고 예. 녹록을 먹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이분 집안에 여기를 오게 된 게 청광자 이군주 선생이 굉장히 청렴결벽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래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여기를 왔거든요. 지금 비가 오니까 이제 우리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은 홍봉 면사무소로 갈 거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찬세 선생의 그 공독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제 강점기 때 그 덕산 면에서 그때 일본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날 흉년이 들어서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덕산면들 그 사람의 세금을 그 한 사람이 다 내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덕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쪽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좀 비가 오고 궂은 날씨라서 그쪽으로 가시죠. 네. 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이런 거는 참 네. 그 문화재감인데 참 네,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면사무소 뒤뜰이다 이 자리로 이렇게 놓는 것도 참 잘못된 거죠. 이게 선정비라는 거는 대로에다 놓고서 이분의 업적, 정신, 철학 이 본보기를 본받으라고 해서 앞에다 놔야 하는데 이 무식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여기는 사실은 그 청광자 이군주 선생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는 길에 그 윤봉길 의사의 윤봉길 의사 아시죠? 1932년에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그 일본의 그 대륙 침략에 그 항거한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 여기가 덕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윤봉길 의사를 가리키신 분이
그 누구지 저기 성주록. 예, 성주록이란 분이래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 유교부식회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윤봉길 의사하고. 근데 이제 한간에 얘기할 때 성주록이란 분이 그 윤봉길 의사를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 가르친 장소가 어디냐? 그 오치서숙이라 그래요. 아마 치라는 거는 언덕 고개 같고 오는 까마귀 오자 쓰나 뭐 예. 그게 어딘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김에 여기 박성목 소장님이 거기를 발굴하셨고 그쪽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나마 그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치만 확인하고 우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네.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윤봉길 의사가 최초로 지금 학계에 나와 있는 오치 서숙에서 오치 까마귀 오자 고개 치자 오치 서숙에서 그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덕산 보통학교 2년을 다니다가 3.1 운동이 터져서 때려치우고 한문 선생한테 한문을 배웠다. 그래서 오치 서숙에서 성주룩 선생을 만나서 배웠다 그러는데 그 오치라는 데가 바로 여기 둔리 1구에서 저기 보면은 큰 산 밑에 철탑 3개 정도 있잖아요. 그 밑에가 이제 이렇게 그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가 이제 까막골이요. 까막골. 저기 요 앞에 있는 산 넘어겠네요. 그렇죠. 그 넘어. 그래서 여기에서 저쪽에서 이제 그 고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게 오치요. 오치. 까막고개. 그래서 이 까막골은 저 밑에 있잖아요. 저 집진데 거가 터졌지. 그 윤봉길 의사가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집 그 실향리. 실향리 그 도중도가 저 아래 있어요. 거기서 열리 좀더 오시죠. 네. 이게 안 보이나? 뭐 아까 저 그 큰 굴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가 이제 윤봉길 의사가 살던 집이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걸어서 10여 분밖에 안 걸려. 가깝죠. 근데 그 내가 다 한 이거를 이 행적을 한 20년 정도에 내가 발품 팔아서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여기를 왜 왔느냐면은 성주룩 선생이 지금 알려진 거는 오치 서숙을 개설해 가지고 무슨 그 자기가 무슨 자기 집에서 서당 개설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기에 그 가막굴에 외진 곳이라 그쪽에서 그 이름은 내가 잊어먹었는데 좀 먹고 살 만한 집이 있어요. 내가 그 다 체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집에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독선생을 얻어온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독선생을 얻어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주룩 선생이요. 성주룩 선생이 면천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인식의 제자 정도 돼요. 안인식이 조선의 유명한 친일 학자 있어요. 뭐 당대 최고 친일학자 학문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성주룩이 여기로 와서 그 집 사랑방에서 독선생을 하는데 그 집 자식들을 가리키는데 윤왕 그러니까 윤봉길 아버지가 아이고 내 자식 학교도 때려치고 그러니까 거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거기서 한 2년 다니다가 이 성주룩 선생이 이제 거기서 그 학습을 가리키고 해서 돈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가도 들고 해서 사랑방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일리 온 거예요. 여기로 이 집으로. 이 집이에요? 성주룩 선생이. 그럼 여기가 또 오치서숙이 여기 있었나? 그렇지 일리 옮긴 거지. 이 집이요? 뒤에 있는 거. 여기 근데 팻말도 없네. 이 집인가 자꾸 헷갈리네. 이 집 같아 이 집. 이 집이요. 이 집이요. 요 아래. 이 집이 성씨네요. 이 성기호라고 우리 또래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일 거요. 나무 심어놓은데 여기에 성주룩 선생 비석이 있었어. 그거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건 있지. 이 자동차 뒤에 있는데.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 이 나무가 그분이 심은 나무인가? 아니. 이 집 같아. 이 집인가 저 집인가. 여기가 같아. 그러면 오치서숙이 이 자리인가? 그렇죠. 이게 오치서숙. 까막골에서 거긴 너미 집살이니까 거기다 세울 수가 없지.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이제 윤봉길 의사도 왔다 갔다 왕립을 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치서숙 성주록 선생 뭐라고 써 있어 한자로. 나무를 잘 나무 좀 요거 같아 여기. 이 자리가. 네, 그래서 이 비석을 나중에 어찌게 됐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윤봉길 의사 집하고 집안하고 이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어. 왜 우리 할아버지는 안껏 눕느냐 윤봉길을 가리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비석을 누가 해줬느냐면은 윤규상 아버지가 해줬어. 윤규상 아버지하고 몇 사람들이. 이 나무가 대신 그거를 심은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석을 이게 성주록 선생 그 묘지 걸리 옮겼다고 이게 그러더라고. 소나무예요? 아니야, 아니야. 희한하네.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아니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전나무인가 그런 나무. 야, 나무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 자리인데. 네, 이 자리 그래서 이거 심어놓은 것 같아. 네. 이 자리가 여기가 윤봉길 의사의 오치서숙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원래는 이제 저쪽에서 했다가 까막거려서. 네, 그러니까 오치서숙은 그 문중에서 한 거야, 집안에서. 오치서숙을 개설하고 독선생을 데려다 놓은 거지.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